안녕하세요. 용인 푸르지오 청부동산입니다. 둔전역 애프트 명의 변경 후기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둔전역 애프트의 명의 변경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금병 매수분이 매수 절차를 포기하면서 명의 변경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FT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거주자들이기 때문에 분양권 매수는 처음인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그 절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항도 같이 설명드리는 그러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금번 매수분 같은 경우에는 둔전역 FT를 실거주 아파트로 선택을 하셨고 부동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매수분들도 비슷하지만 비슷한 가격과 섭담 물건 사이에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먼저 단지 배토를 바탕으로 매수인 본인의 성우 동원수와 그리고 중개사 추천 매물들을 선별하고 최종 옵션과 최종 매수가를 포함한 모든 조건들을 정리를 합니다. 6개 물건 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서 매수분과 협의를 통해서 점점 동호수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는 실거주이면서도 투자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재산과 다름없기 때문에 실거주뿐만이 아니라 투자재로서의 성격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본인의 선호와 중개사가 추천하는 물건들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위주로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본인의 선호는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장단점들을 상의해서 최종 대상 물건을 선정하고 매도분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최종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은 물건을 하셨고 저의 의견을 좀 많이 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도와의 가격 협상도 원만히 진행됐기 때문에 좀 좋은 물건을 좀 저렴하게 사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어쨌든 매매 절차는 매수와 매도 사이에 본계약 작성 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본계약서 작성 후에 먼저 중도금 은행 대출에 중도금 승계 여부를 가심사를 합니다. 최근에 중도금 대출에 어려움이 있기에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면서 계약 시에는 중도금 승계 불가 시 계약 무효라는 조건을 삽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조항을 많이 삽입을 합니다. 혹시 모를 중도금 승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서로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이 항목은 꼭 추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푸르지오 2차 같은 경우에는 분양 사무실에서 중도금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분들 중에서 상당한 분들이 실제로 중도금이 대출이 불가능해서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서는 미리 은행에 대출 승계 여부를 가심사를 진행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해당 은행 또는 분양권 전매 사무실에 예약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중도금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은행과 분양권 전매 사무실에 언제 몇 시 정도 방문하겠다고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이 되면 말씀드렸죠. 매주 네 번째 주 수요일 당일이 되면 은행과 분양계약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최종 업무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먼저 FT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은행이 새마을금고로 서울, 경기 여러 곳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 같은 경우에는 위례 새마을금고고 중도금 대출은행이었고 위례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중도금 승계는 약 1시간 정도 소요합니다. 자사할 것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매도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간단하지만 매수분 같은 경우는 서류도 많고 자사할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승계를 완료한 후에는 대출금 승계 확인서라는 걸 발급을 합니다. 은행에서.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보관 중인 공급계약서 원본도 받아서 이 두 가지를 받아서 시행사에 도착합니다. 둔전역 FT 같은 경우에는 광교에 시행사가 있고 그 시행사의 분양권 승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도착을 하면 공급 계약서의 명의 변경란에 매도와 매수분이 각각 권리 의무 승계란에 자서를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며 금액을 정산을 합니다. 보시면 이건 뭐 다른 분양권인데요. 권리 의무 승계란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서를 하고 최종 회사에서 확인을 하면 모든 분양권 전매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위 공급 계약서는 본사 확인 후 매수자에게 다시 지급이 되고 매수자는 다시 한번 아까 중도금 대출을 승계를 진행했던 새마을금고에 제출함으로써 모든 절차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풀어냈지만 모든 절차는 중개사무소에서 안내하며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분양권 전매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분양과 분양권 전매는 뭐가 다르냐? 분양권 전매의 의미는 매수가 처음 분양받은 분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의미로 전매 완료 후에는 매수는 처음 분양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얻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분양권 전매를 해서 매수를 했어도 그 사람은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둔전역 FT의 중도금 후불이자 또한 매수가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 한 가지, 중도금 대출할 때 보증료를 납부하는지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그 보증료에 대해서는 매도가 가지고 있는 기간만큼의 대출 회차에 따라서 상호 분별해서 부담을 합니다. 말로 들으시기에는 좀 복잡하겠지만은 또 한번 해보면 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정상금액 계산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둔전역 FT에 대해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매도 또는 매수 그리고 프리미엄 3당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